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송 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방송 경인 기자회견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관서입니다. 자, 오늘도 경인 지역에서 가장 바쁜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오랜만에 인천투데이에서 가장 잘생긴 기자, 자칭 쫄보 기자 이종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설명이 거창했나요? 아, 저 오그라들었습니다. 네. 잘생긴 거 맞아요? 온 사람마다 다 잘생겼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뵙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생겼다 자,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헬로TV에서 이세진 기자 프리토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첫 회 이후로 지금 처음 네.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아, 많이 좋은 좀 쪽으로? 진행을 좀 매끄럽게 하죠? 알겠습니다. 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당시엔 좀 지지부진했었나요? 아, 우리 또 이 아니, 기자님이랑 평소하고 다르게 지금 예. 굉장히 오프닝 분위기부터 활짝 웃고 너무 계셔가지고. 넘겼어요. 우리 아니 또 이도영 뭐- 소장님도 제가 방송을 몇 번 봤는데 저희 김진재 기자한테 잘생김이 묻었다 이런 표현으로 해주시더니 저는 반겨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네. 열정이 풍부한 원년 멤버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네, 얘기하고 그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홍익전경연구소의 이도영 소장님 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활기차게 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 뭐 하셨습니까? 어제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네. 맥주 한잔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이야기도 오늘 되게 중요한 화제인데 네.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저녁때요? 네. 오늘 방송 준비했죠. 거의 벌써 모범 선을 그으시는. 아, 예. 그렇게 제가 당했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세진 술 기자는 어제 뭐 하셨어요? 저는 어제 집에서 네. 밥을 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요? 그게 네. 평소하고 같은? 아니죠. 평소에는 잘 오랜만에 밥을 네, 해 아주 먹었다고 오랜만에 하니까. 밥을 직접 해 어떤 일로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식사를 다 하셨어요? 네. 집에서? 일단은 뭐 약속이 많이 좀 취소가 되기도 했고 요즘에 또 네. 이번 기회에 좀 건강을 챙겨보면 어떨까 싶어서 집에서. 일단 저희가 이제 주제를 얘기하고 해야 되니까 아니 오늘 근데 초창기 멤버들이 오니까 네. 우리 옛날처럼 퀴즈 분위기가 나네요. 요즘에 퀴즈 분위기가 거의 없었었는데. 퀴즈요? 퀴즈 네. 항상 주제 퀴즈를 했었잖아요. 준비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MC가 준비해야지 제가 준비해야 돼요. 그럴까요? 그러면 작가님이 바뀌셨나요? 예. 네. 그대로인데 갑자기 아니 갑자기 왜 바뀌죠? 지금 당황스럽게 지금 뭐 너무 식상하다는 처음에 논의가 네. 있어서 제작진하고 퀴즈를 좀 빼도록 뺐다가 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생긴 거예요? 아니 안 생겼어요. 네. 여기서 빨리 자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생활 방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어제 여러분들의 좀 일과를 한번 여쭤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VCR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가능해졌다고 해도 서로 간격을 유지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수칙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거리 두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상황별로 자세히 살펴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이 너무 빨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 연휴에 또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이어지는 바람에 상당한 걱정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들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처음에 예. 뭐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집에서 혼자 맥주 먹었던 거였습니다. 네. 혼맥으로. 혼술했어요? 예. 예, 약간 정말이에요? 급하게 네. 바꾸신 것 같은데. 뭔가 말을 급하게 바꾼 분위기인데. 꼬치꼬치 캐물까 봐 누구랑 지금 먹었다고 안 벌써- 했습니다. 혼자 맥주 먹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최근에는 좀 과거에 비해서 저녁 모임들이 많이 줄었나요? 이종선 기자는 제가 볼 예, 때도 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많이 줄은 것 같고요. 원래 좀 이제 기자들이 좀 보통 사람을 많이 만나는 네. 직업이기도 한데 이제 어떤 이제 술자리를 갖자 이런 네. 제안들이라든지 약속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낮에 좀 네. 점심 먹는 정도로 이렇게 좀 예. 잘 갈무리하고 이 정도. 줄어든 거는 당연히 예. 이해가 되는데 예. 또 이제 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네. 직전 주말에 이제 지인들이 원래 이제 봄에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미루고 이제 연기하고 이랬는데 직전 주말에 이제 결혼식을 오랜만에 한 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미뤘다가 그때 한 건데, 근데 결혼식을 재개하는 거 보면은 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이제 좀 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네. 과거에는 뭐 저녁 때도 잘 안 모이고 그래서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분 이제 가정의 달, 특히 이제 어린이날, 예. 어버이날 전후로 해서 이제 그때쯤에 한번 부모님 식사를 한번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식당에 갔더니 뭐 다들 예. 뭐 아버님, 어머님 식사 대접하려고 다 모이고 어린이날 애들 어디 좀 네. 바람 쐬러 나갈 겸 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이제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확진자가 뭐 한 자릿수였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었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 이렇게 모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그건 하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좀 소규모 말씀하신 대로 가족끼리 혹은 뭐 지인끼리 이렇게 한두 명씩 만나는 모임들은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분위기가 조금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식당에서도 막 네. 버글버글하고 손님들도 많지 예. 않았나 아무래도 싶습니다. 그 자기부터라도 뭔가 약속을 잡기가 조금 의식이 되죠. 그죠. 예. 좀 예전보다는 좀 선뜻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고. 자, 그러면 일단 생활 방역의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생활 방역이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종선 기자 좀 간단히 생활 방역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좀 살펴주고 네. 이야기하도록 하죠. 생활 방역이라는 건 이제 저희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잦아들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 하면서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거를 정부가 제시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뭔가를 지키는 위생 수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단계적으로 뭐 공공시설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소규모 모임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허가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사실 정부는 뭐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를 이제 보고 코로나 발생 추이를 보고 이렇게 네.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2단계에서 1단계로 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거지 사실은. 네, 그렇죠. 저희가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몰랐잖아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생활을 또 영위를 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사회적 거리두기 말고 좀 그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거리두기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게 할 수 있느냐 이 차원에서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은 사실 아니긴 그렇죠. 합니다. 네. 일단 개인이냐 사회냐에서 이제 사회에서 거리를 두던 거를 이제는 네. 알아서 개인들이 네. 적정하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수칙들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 해야 될 수칙들이긴 한데 네.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밖으로 바뀌면서 이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는 이제 조금 더 완화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더 쉽게 가령 이해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직접 생활 주변에서 모습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예. 뭐 아까 뭐 약속을 잡는 것도 좀 조심해서 잡거나 좀 의식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도 한 방편이 될 것 같고 공중 장소를 이제 가보면 이게 좀 다중이 밀집할 가능성이 많거나 밀집한 장소에서 어떤 모습들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밀집되는 장소에 가십니까?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네. 뭐 사람들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생활 방역에 의하면은 그 지침상으로는요. 네.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2팔 간격 벌어져야 최소 돼요. 1m 이상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2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 팔 그러니까요. 간격이니까 지금 예. 1m 예. 최소한의 경우가 1m거든요. 음. 근데 우리 침방울 비말이 튀는 거리가 4m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1m면은 네. 이렇게 지금 당장 여기에서도 이 그 사회적 이 생활 방역 거리 두는 것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참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 거네요. 않나 싶고요. 네. 뭐 예. 그러니까 꼭 이용해야 하는 것들 이제 대중교통 이런 네,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저희도 이제 저도 대중교통을 최근에 한번 버스를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이게 그 생활 속 그 방역 방침에 따라서는 사실 거리두기를 해서 앉고 또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떨어져서 앉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버스를 타면 사실 그렇게 앉는 게 좀 출퇴근 쉽지가 시간에 않아요. 10,000원이잖아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마스크에 의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손 세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면- 더더욱 네. 그런 기본 수칙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지하철에서도 사실 저희가 최소한의 1m 거리도 좀 지키기 어려운 때들이 있는데 혹은 뭐 카페나 식당에서도 사실 지침상으로 보면은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지 않고 같은 방향에 앉아야 되고 지침으로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기본 수칙들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은 늘 있어 오긴 했죠. 맞아요. 왜냐면 네. 2m라는 게 네. 사실 이게 반경으로 2m라는 게 상당하거든요. 예. 네. 아니 지하철도 제가 네. 저는 이제 그 출퇴근 시간에 안 타고 일부러 예. 아닌 시간에 타고 다니려고 이용을 하는데 바로 그 시간에도 바로 옆에 네. 옆에 네. 바로 옆에 네. 앉는 거니까. 근데 1m도 아니죠. 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그리고 거니까. 특히 뭐 아프면 집에서 사흘에서 나흘 쉬기 이게 네. 직장인들은 정말 그렇죠. 네, 네. 곤란하다고.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왜? 예.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아주 듣고 보니까 이제 네. 예, 이해는 됐는데 네. 아, 갑자기 저역하는 느낌이에요. 되게 오래 아니, 기다리시겠어요. 요새 배차가 아니, 몇 이거 킬로셨는데. 아니,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지금 말하기가 조금 머뭇거려 지금. 아니 일단 실제로 마스크를 항상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긴 매번 갖고 다니고. 예. 근데 깜빡깜빡할 때가 많죠. 그죠. 깜빡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방에도 넣고 다니고 예. 그러긴 하는데 네 아무튼 마스크만큼은 저는 최소한 깜빡깜빡 놓고 다닐 때 있어요. 전 오늘 와가지고 많이 깜빡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있는데 안 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깜빡 놓고 다닐 주머니 넣었다가 그렇죠. 잠깐 책상에 놨다가 잠깐 나갈 때 안 네. 챙겨서 없을 때도 있다 그 얘기고요. 간혹 이제 식사를 하러 동료들과 자 식사를 하러 이제 나가는데 꼭 나가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차, 맞아요. 안 갖고 나왔다. MC께서는 네. 전혀 안 빠뜨리고 잘 마스크를 하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좀 상대방을 좀 배려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마스크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초기보다는 좀 행정에서 이제 긴급 그 행정명령을 한 지난 5월 가정의 연휴 직후에 잇따라서 있었잖아요. 수도권 3개 자치단체들이 그 행정명령 이후에 관련 업소들은 이제 문을 일제히 닫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부 보도들을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또 걱정의 모습들이 현장에서 있었거든요. 혹시 주변에서 또 겪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뭐 보거나? 근데 그거 보려면은 네. 유흥업소를 네. 밤늦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인데 꼭 안 돌아다니는데 지금 어디 돌아다니세요? 어떻게? 아니 아직 저도 제보를 받은 적은 지금- 없는데 예. 아니 이걸 본다는 것은 지금 예. 이 시간에 밤에 술 한잔 먹고 어디 놀러 갈까 하고 이렇게 우르르 다니는데 여기 열렸네. 여기 이렇다는 얘기인데 비판 네. 명령 봤을 때 좀 놀랐던 게 생각보다 이게 그 벌칙이 크더라고요. 네. 그렇죠. 징역 2년에서 예. 2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감수하고 또 영업하실 분들이 계실까? 그게 예. 그 영업주한테도 이제 벌금이 네. 매겨지지만 네. 이용자들한테도 또 그죠. 벌금이 그러니까요. 네.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좀 다만 우려가 되는 건 그 유사 유흥 시설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클럽이나 이런 곳들은 예, 아니지만 서로 이제 밀접한 또 접촉이 예, 이루어지는 그런 유흥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부에서 이걸 음. 혹은 지자체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어서 또 문제가 예. 또 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유사 유흥시설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술집인데 어떤 이제 포차 같은 그렇죠. 형식 말하는 땡땡 거죠? 포차 뭐 이런 예. 곳들. 아, 네, 그런 곳들이 이제 유사 유흥 시설로 또 되어 있는 경우들이 술을 많이 있고. 파는데 제도권 안에서 지금 명령 대상은 아닌 곳들. 그렇죠. 예. 아마 범위가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렇게 하면은 네. 이제 젊은 층들이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그런 포차 형식으로 모여가지고 술 마시는 글로 다 네. 풍선 효과라고 하나요? 그렇죠. 풍선 그렇게 효과. 된다고 맞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행정명령에 대한 효과가 또 어떻게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게 행정명령, 강제적 조치라는 게 사실 한계가 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발적인 사각지대로. 동참을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때가 아닌가. 아, 근데 하지만 이게 지역 경제의 위기와도 또 물려 있기 때문에 또 가로막을 수는 없고 그게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제도법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보상의 문제가 항상 충돌하기 때문에 참 아주 어려운 문제죠. 예.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제 네. 젊은 층들이 뭐 나이트라든지 아니면 클럽, 뭐 홍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젊음을 막 발산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못 나가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참 뭐랄까 그 젊은 층들의 그런 욕구를 네. 표출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는
뭐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젊은 층의 어떤 대변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죠. 이어오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어오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침들을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유흥, 그러니까 뭐 놓는 걸 좀 참을 수가 없다라는 행위를 정말 젊은 층의 어떤 대변으로 미화를 시켜주는 게 맞느냐 싶다는 생각이 저로서도 들거든요. 30대인 저로서도. 뭐 젊은 층 나름이지만 뭐 집콕 생활하면서 나름 그럼요. 예, 네. 여가 시간 즐기기도 하고 네. 예, 그런 친구들은 또 이제 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 예. 그런 취지에서 예. 그런 아, 취지에서 한번 아, 그렇게 저도-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얘기를 해본 건데 영 화를 통하지 냈네요. 않네요. 저희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괜히 얘기했다. 예. 일단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제시할 마땅할 사안은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 헬스클럽 다니세요? 저 집에서 다닙니다. 근데 최근에 집에서 예.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클럽 홈트레이닝, 아니면 홈트레이닝을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작은 헬스 아. 그 주민들 커뮤니티 시설이 아. 있는데 2월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부의 방향 지침이 나오면서 전부 문을 닫았어요. 네, 그런데 한 5월 가정의 달 이후에 완화가 되면서 네. 문을 또 열었어요. 그런데 좀 가서 좀 이렇게 이름 쓰고 예전처럼 거기서 쓰지 않고 이미 등록이 돼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주민 이용 시설들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름을 쓸 필요는 없는데 이용할 때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시간에는 좀 가기 좀 거리끼게 되고. 제 지인도 이제 헬스장을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회원인데도 썼고, 근데 이제 좀 고욕인 거는 그 샤워를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공용 샤워실에 네. 이용할 수 없게 그래서 하니까. 이제 운동만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것도 마스크 끼고 최소한 입까지는 마스크 끼고 이렇게 네. 뭐 기구를 이용해 달라. 근데 그걸 제일 좀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마스크를 쓰고 또 운동을 해야 하는 게 너무 또 힘들다. 해보셨어요? 마스크 쓰고? 저는 마스크 예. 쓰고 그냥 달리기 정도는 해봤는데, 달리기를 해봤다고요? 근데 이제 또 마스크라는 게 사실 옆으로도 구멍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뛸 때는 좀 이렇게 저도 내리긴 하죠, 코 밑으로는. 예. 네. 아니 어디서 마스크 쓰고 달렸어요? 그냥 이렇게 조깅할 때요. 네, 바깥에서. 러닝할 때.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좀 걸어봤어요. 예. 예. 못합니다. 네.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보도도 많이 네. 나왔는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스크 건강을 쓰고. 해치겠더라고요. 그죠. 결국엔 그게 내리게 되고. 맞아요. 근데 다만 제가 느낀 건 전 이용자 시각에서는 거기 있는 분들한테 좀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그 마스크가 작용하지 않았나 정도고요. 실제로 뭐 제가 다 가본 건 아니지만 런닝머신이 여러 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칸 건너 한 칸씩 뛰는 모습들도 일부 나타나고, 사람이 많을 때는 또 그게 흩어지는 모습이긴 했는데 서로 지키는 모습들을 볼 수는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네. 오늘따라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세요? 그러게요. 아니, 땀이 지금 범벅이 됐어요 지금. 긴장하셨나요? 예. 네? 그런가 봐요. 지금 갑자기 그 질문들이 막 들어가지고. 아니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 공공 분야에서는 이 생활 방역과 관련돼서 어떤 그 과정이나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또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프로 스포츠 기다리셨잖아요. 네. 무관중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기도 네. 하고요. 프로야구나 이제 프로축구는 이미 개막을 했고, 그리고 공공장소 부분 개방과 관련해서 이제 뭐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이제 공원 이런 곳들이 이제 저희 생활 속 거리두기를 발표한 5월 6일부터 다 부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5월 18일까지 보고, 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단기적으로 개방하고, 이제 네. 현재 목표로는 6월 1일 전면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네, 또 이제 이태원 클럽 사태 때문에 네.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네. 잘 모르는 상황이죠. 네. 네. 그래. 그것도 이제 실외 시설과 실내 시설로 이제 구분돼서 주로 이제 외부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6일 이후부터 이제 부분 개방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실내를 이용해야 될 뭐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육관 안에서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이제 점차 순차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태원 또 클럽 어떻게 문제 달라질지 때문에 네, 알 수가 네. 없는 보는 거죠.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시민들이 진짜 좀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싶었다는 게 느껴진 게 뭐냐면은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5월 6일날 이제 부평의 북구도서관이 이제 재개관을 오랜만에 했는데 그 도서 대출 반납이 2,000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평소에 비하면 2배 넘는 숫자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자료 열람실이나 이런 이제 뭐 도서관에서 앉아서 책을 읽지 못하고 대출 반납만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좀 그걸 이용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저도 도서관은 취재를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하고 싶어 하셨던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도서관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말 많은 시도들을 했어요. 그 문을 닫고 있는 도중에도 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워킹 스루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도서 반납이나 대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는 시간 정도에 한 15,000권 정도 그렇습니까? 네, 빌려갔다고 아유, 하더라고요. 네. 네. 또 저기 우리 부평에 네. 부평 문화전에서 이제 아트센터 예. 그것도 이제 음. 이제 부분 개방을 나가고 있는데 또 자리를 이렇게 띄엄띄엄 두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 해서 과연 이게 그 수익이 날까? 난 사실 그것도 염려가 돼요. 차라리 그런 공공 대관 장소는 그나마 가능하죠, 그나마. 가능할 수 맞아요. 있죠. 근데 네. 이제 이런 민간 대관 그 극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좀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공연이 취소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아까 뭐 공공기관 쪽에 얘기했는데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생활 방역이 도입되면서 이제 5월 첫째 주부터 주일에 네. 이제는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또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온라인 예배 하는 데도 있고 또 이제 어린이들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좀 유아라든지 이런 성도들 아이들이 있는 성도들한테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경우 특히 이제 뭐 주한 장로회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역시 아까 말한 이태원 이제 클럽 문제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게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분야 뭐 스포츠 행사부터 시작해서 문화, 공공시설, 실내 체육시설 다 지금 다른 방식들을 도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밟아 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방식들이 많이 또 도입이 돼서 창의적인 어떤 좀 이용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생각도 듭니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잘하고 있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한 이태원 클럽이 어떻게 이걸 진정시키느냐 아니면 확산되느냐 이게 바로 이 분수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종선 기자 이제 네. 교육 당국 그 출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근간에 우리가 개학을 수차례 연기를 해 왔는데 예. 우리가 개학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일단 인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개학을 위해서 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네. 학생 수가 어느 수준 이상인 학교들은 뭐 열 화상 카메라도 설치하고 네. 교실마다 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필수로 구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등교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미리 보고하게 하고 이제 등교하게 하고 뭐 이런 규칙들을 세워놨는데 이제 등교 계약을 날짜 정했다가 또 뭐 미뤄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학교 그 교육 현장 내부보다는 좀 밖에서의 그런 위험성들이 네. 오히려 이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초,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들도 계속 지금 온라인 강의를 네. 진행했는데 또 이번에 사태 때문에 또 한 차례 이제 그 대면 강의를 미루고 이런 상태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인천대라든지 가천대 이런 곳들도 이제 한 차례씩 미뤘고 아무튼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학기를 모두 온라인 강의로 하려고 하고 인천대도 이번 학기 내내 예. 지금 다 비대면 수업으로 결정을 예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대면 다시, 수업은 일부 네. 이렇게 실기 맞습니다. 현장에서 맞아요, 해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그런 거에 네. 한해서만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했는데 그것조차 지금 고민 중이죠. 일주일 정도 네. 다시 연기를 하겠다라고 다시 맞습니다. 공지가 돼 있는 상태죠. 지금 뭐 자녀 어린 그 초중고 자녀를 둔 그 가정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감염 위험성도 걱정을 하고 1차적으로 그래서 뭐 에어컨을 창문 열고 튼다 이런 교육 당국의 지침도 있었고 근데 그 안에서 또 교직원분들이 또 얘기하는 그런 애로들도 있거든요. 현실성에 대한 문제. 그죠. 통제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마스크를 쓰고 수업할 수 있을 것이냐. 거의 네. 어렵다라고 현지에 있는 교직원들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학교 정도 애들이 되면 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은 특히 저학년들은 이 마스크를 끼고 있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학이 계속 미뤄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과연 아이들이 이게 정말 1분도 마스크를 쓰는 거를 그럼요. 네, 불필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많이 이제 중고등학생처럼 가만히 앉아서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하고 차렷 자세에서 이렇게 수업을 절대 하지 가야 않죠. 되는데 네. 그렇죠. 힘들죠.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5학년, 6학년짜리 애들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요즘에는 초등학교 수업이 예전처럼 뭐 우리 일제시대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잖아요. 다 다 참여형이잖아요. 참여형이고 네. 활동 모둠을 네. 형태로 하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동안에 그 수업 방식에 익숙해 있던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는 5, 6학년도 이렇게 하고 마스크 끼고 네. 있다는 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현장에서 일단 어렵다고 아까 보죠. 이종선 기자 얘기 중에는 학교 안에서의 어떤 매뉴얼이나 프로세스나 대응책들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에 대해서 네,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이 있다. 불안해하죠. 예. 네. 오죽하면 또 이제 아직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9월 학기제로 뭐 바꾸자라는 네. 논의까지 네. 되고 있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아 근데 제가 네. 현장에서 듣기로는 네. 일단 이게 학교를 안 가는 것도 또 문제다라는 네. 얘기를 학부모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학부모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아이가 예. 학교를 가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안 가는 게 낫다고 보세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애들이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예요? 저희는 집에 6학년, 2학년. 아, 6학년이요. 네. 저도 다 초등학생들 두 네. 명이거든요. 예, 이게 좀 다 같지는 않은데 먼저 네. 저희 집을 얘기를 하자면 걱정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지금 보내도 되는 게 맞아? 저희 집 사람은 걱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2학년 친구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속에서 이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학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나오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학원들을 갑니다. 그럼 저희 선배는 집은 안 그래요. 가는 게 좋다. 일단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가 약간- 그게 본인의 네. 생각은 뭐예요? 본인의 생각. 이게 온라인 계약이 네. 학부모 계약이라는 말. 저는 맞아요. 마음으로는 그냥 맞아요. 온라인 계약이 솔직히 마음이 편해요. 같은 예. 의견이네요. 아니 뭐. 집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자기 예. 얘기를 안 하려고 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선생님께서는 또 마음이 편하고 네. 저도 걱정이 되죠. 부모가 걱정이 되죠. 사회가 좀 안정이 됐을 때 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고3이라든가 좀 뭔가 입시와 관련된 분들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이제 가는 방법은 좀 틀린데 지금 중학생들은 아까 말한 네. 고등학생 고3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수능을 봐야 되는 연말에 봐야 되는 입장에서 뭐 1, 2학년 때 배운 것만 시험 보자 얘기할 정도로 얘기도 네. 나오고 중학생들은 지금 집에서 이제 지금 온라인 강의 하잖아요. 그 제가 아는 분은 출근하면 직장에다 한 10시, 11시 맨날 전화가 온답니다. 선생님한테. 지금 자제분이 로그인을 안 했어요. 네.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그리고 중학생들 이제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잘 관리 감독이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더 좀 맞벌이가 그렇죠. 요즘에 네. 대세 많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학생 애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고민해요 얘를 속이 타시겠네요. 속이 타죠. 그런데 저는 뭐 좀 중학생은 아닌데 좀 초등학생들인데
말씀 것처럼 초등학생 자체가 2학년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 1교시도 못 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 애들은 5학년짜리들 둘 쌍둥이거든요. 그런데 5학년짜리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안 될 것이다. 네, 집에서 직접 이제 온라인 강의 혹시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봤어요. 저 보시- 프리랜서라니까요. 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보완점이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지 아니면 현재 시스템으로도 만족을 하시는지. 그 온라인이 그 대면 수업처럼 이렇게 뭔가 오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학교가 아이들이 아침에 가서 오후 늦게 좀 이렇게 학교에 오는 이런 그 긴 시간의 시간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집중력은 당연히 옆에 떨어지는 것 같이 보였고, 그리고 출석은 다 체크를 해요. 근데 출석은 체크를 하는데 보조 수업이 있어요. EBS 컨텐츠를 같이 보게끔 한다든지 이제 이런 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생들은 좀 부담이 덜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뭔가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제 고학년이라든가 중학생으로 넘어가면 참 곤란한 면이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직은 제가 좀 걱정이 덜한 거죠. 예. 아니 근데 직장인인데 네. 어떻게 애들 2학습 연차 내고 봤죠. 아니 애들 그 예. 2학습들 잘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해서 연차까지 내가지고 애들 하는 걸 했단 아니, 말이에요? 연차를 내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예. 멋진 아버지. 예, 아니, 네, 저희가 멋진 안 아버지로. 내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 보니까 이게 예. 좀 한계는 있어요. 2학습들에서 그냥 간단하게 올라온 거를 이게 뭐 댓글 달고 뭐 답 달고 심지어는 뭐 숙제라는 걸 이렇게 뭐 그림 그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올리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게 그 지역별 예. 인천이나 경기나 서울별로 학교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실기를 거의 못하는 예체능을 거의 못하는 관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서 말했던 이제 국영수가 이런 거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 편차가 있고 그래서 이게 오래되게 되면은 이런 네. 학력 차이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 봐요.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뭐 학습 선택권 얘기도 있거든요. 음. 이제 부모들의 또 가정에서 선택에 따라서 뭐 대면 수업을 좀 거부하는 경우에는 또 온라인 전 그거 좋은 수업으로-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온라인 아, 수업도 그거 할 수 선택적으로. 있다. 네, 선택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또 이제 본인의 아니 사교육이라든가 어떤 네, 교육 기회 편차들이 많이 그 사이에 더 네.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좋아요. 네 사교육을 아니요. 아니 잘 들어야지. 지금 아니 선택적으로 가는 걸 좋아하더니 거기서 사교육이 나오면 어떡해요. 사람을 예. 잘 이렇게 보내는. 그리고 아니 아니, 제가 저는 공교육을 아주 맹신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지금 사교육을 올라갔는데 사교육 주장하시는 걸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예. 자 여기서 돌려봐 이게 정리하겠습니다. 돌려봐 이게.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오자정리 시간입니다. 기억나시죠? 아 기억납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준비는 되셨죠? 아 저부터 하는 건가요? 항상 거기가 1번이에요 1번. 아 그렇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오자정리 시간. 예. 자 오늘 코로나19 생활 방역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쫄보 기자 이종선 기자의 오자정리는 저는 쫄보답게 신중 또 신중. 신중 또 신중 신중. 네. 또 신중. 네. 괜찮네 그거. 네. 수익상관. 라임이 있네요. 네. 신중 또 네. 신중.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에서 맥주 혼자 먹는다고. 네. 네. 신중. 집에서 먹었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하다 본 보니까 적은 또 틀려가지고 네. 신중, 나 지금 신중하게. 막상 예. 먹는데 그래서 또 생각해가지고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혼술이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자 헬로 TV의 이세진 기자, 우리 프리토커의 오자정리는 저는 또 새로운 길로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또 길. 새로운 길. 또 새로운 아니 길. 이거는 요건 약간 오자정리에 꼭 서정적인데? 반드시 또를 예.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오늘 또 온 오늘 것 또를 꼭 같아요. 넣지 예.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또 새로운 길. 또 새로운 길. 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나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앞서 얘기도 해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새로운 길이었잖아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또 생활 방역으로 또 전환이 되고 앞으로도 저희가 또 새로운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새로운 길로 예. 정했습니다. 이도영 소장님의 오자정리는 다 직접 말씀해 방송 주시죠. 들었으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네. 코로나 문제에 대한 그 지금 피해 그리고 코로나의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책 또 네. 오늘 또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생활 네. 방역에 대한 문제점 이게 다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네. 생긴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예. 코로나가 없었던 바로 예. 그때 돌아갈래.
이게 감성은 공감을 하는데요. 전혀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해법을 아니, 찾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진짜 중간에 이렇게 예. 선입견을 넣으면은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평가를 해버리면 여기서 별로 안 찍을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 아니, 중립성을 지켜야지. 알겠습니다. 거예요, 진짜. 알겠습니다. 할 말 하안 하겠습니다. 할만한 네. 할말 하는 뭐야? 엄근진이랑 비슷한 건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예. 않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자정님 우리 패널분들의 이야기 정리해 보면 신중 또 신중, 그다음에 또 새로운 길. 다 이렇게 어떤 미래를 걱정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 안 찍을 거죠. 예. 그다음에 나 돌아갈래. 자기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네요, 나.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아니 그거를 예. 그러네요. 자, 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표결에 네. 붙이겠습니다. 아까 저는 뭐라고 굉장히 그랬죠?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돌아갈래로 할 거라.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자정리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화살표를 지시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저 같이 가요. 이혜진 기자가 얘기한 또 새로운 길. 자, 오늘 오자정리를 패널들을 선택했는데요. 자, 신중 해야겠죠. 이 새로운 길을 가려면. 예.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다 같이. 예. 네. 예. 그런 뜻이에요. 애매하게 돌아가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면 안 네. 되겠다. 아니, 예. 아니 둘이 언제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예. 자, 아이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데요. 일단 경인 기상도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뉴스 기상도의 기사캐스터 이정합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경인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이슈와 기사를 간추린 뉴스로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소식 부천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아주 막습니다. 부천시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 상가 등의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탄소 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로 친환경 차량은 제외됩니다. 올해에는 77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 가입한 뒤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소식 인천 뉴스입니다. 인천 소식도 아주 맑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민 체감형 행정을 위한 내 마을 소확행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 주제는 시민 편의를 위한 환경, 교통, 복지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인데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까지 인천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부상금이 지급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은 김포 뉴스입니다. 김포 소식도 역시 맑음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김포시 노인 일자리 사업 일부가 재개됩니다. 김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비대면 사업과 실외 분산, 이동 사업 유형부터 차례로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50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던 2,100여 명 가운데 우선 60% 정도인 1,300여 명에 대해 사업이 재개됩니다. 김포시는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도 사업 종사자와 참여자의 발열 점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참여자 간 거리 유지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벌써 옷이 가벼워질 정도로 더워졌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금 나부터라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기사캐스터 이정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자 정리에 이어서 또 오늘 토크 정리까지 해봤는데요. 예전에 그 제대로 우리가 일상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날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게 모두의 심정일 것 같아요. 예,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인 기자회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더 밝은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